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8명 발생해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24일부터 26일까지 5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도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개막해 한 달간 화려한 빛의 쇼가 연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하며 즐기는 워킹스루 프로그램이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8명 발생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3명, 양주 19명, 포천 6명, 동두천 5명, 연천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3.4%로 전날보다 2.3%포인트 감소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57.5%로 전날보다 2.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2곳의 가동률은 77.9%로 다소 올랐습니다. 포천시가 24일부터 26일까지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것으로 관내 5인 이상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 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반월 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 동안 추가 설치 운영합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 재택치료자를 위해 설치한 특별생활치료센터에 현재까지 20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28개의 병상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 환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단기로 입소하게 되며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해 진료와 산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도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갭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의 갭 투자 비율은 66.3%로 경기도는 물론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제일 높았습니다. 동두천에서 갭 투자가 많았던 이유는 동두천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규제 지역이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매매값과 전세값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35.4%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동두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 동두천시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공무원의 유족은 딸이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숨진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호흡 맥박 없는 상태고 무의식이고 떨어지시자마자 A씨는 숨지기 직전 가방 훼손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훼손한 범인을 찾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B씨는 점심시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되신 분들 불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확인한 그 단계예요, 지금은. 이 즈음 숨진 A씨가 여동생과 나눈 카톡 대화입니다. A씨는 동생에게 자신이 칼쟁이가 된 것 같다며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언니가 그랬냐는 물음엔 내가 왜 하냐며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과해라. 네가 인정하고 사과해라. 울면서 사과해라 그러더래요. 안 그러면 과장이나 지켜줬어야죠.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은 자신은 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한편 B 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가방을 훼손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B 씨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누굴까? 취재진은 B 씨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예, 연관에 있었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뭐 개인 사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가방 훼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씨 유족은 지난 18일 딸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으로 지금 한다고요, 기자님. 법으로 해서 일단 뭐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법쪽에서 하겠고 예. 범죄가 되면은 기소까지 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숨진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개막해 다음 달 24일까지 수원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화성 성벽과 화서문을 스크린으로 미디어 파사드와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미디어 아트쇼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여민동락을 문무예법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24분간 상영됩니다. 또 화서문과 성곽 안팎에 예술 경관 조명이 설치돼 신비로운 야경이 연출됩니다.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앤 라이트쇼, 그리고 또 성안에서 펼쳐지는 빛의 거리, 빛로드, 행공동 빛로드라는 축제가 있고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포토존과 또 이제 정조의 사상인 문무예법의 사상에 대해서 저희가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 형태의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집하지 않고 산책하며 감상할 수 있는 워킹스루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의 동선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기 위해 뉴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행궁동 카페 거리와 야외 공간에 전시했습니다. 요즘 귀농 귀촌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고향에서 농사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배울 것이 많다는 신참 농부라면서도 내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청년 부부의 꿈을 만나고 왔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산과 논으로 쌓인 밀양 청도면의 한 농가. 손영님, 김화경 씨는 이곳에서 버섯 농사를 짓는 2년차 귀농 부부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다 농촌에서 미래를 본 뒤 과감히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도전의식이 약간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생산품을 가공하는 일이 잘 없는데 블루오션 같아서 저희는 약간 도전을 한 것도 있고요. 생각도 맞았고 서로. 아 그래, 내가 차라리 안 맞는 회사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시골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믿고 들어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이뤄내는 MZ세대처럼 귀농 전 농사를 배우고 조언을 들으며 철저히 준비했다는 부부. 청년 부부가 짓는 농사는 톱밥 배지로 활용한 친환경 표구버섯 재배입니다. 5개월 정도 배양한 한 배지에서 1년에 수확하는 횟수는 서너 번. 민감한 버섯 농사에 자격증을 따고 직접 배지를 만들 만큼 열정을 쏟았지만 소득을 내기까지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게 불량이 다 나는 바람에 1년 소득이라고 이제 사실 1년을 하긴 했지만 거의 이제부터 스타트라서. 모든 것이 낯선 농촌에서 포기를 모르는 부부는 지금도 하루하루 적응하며 새 판로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진짜 겨우 모기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뭐 한 이마 손가락만한 벌레가 나와도 그냥 탁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벌레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직도 무서워하는 게 이제 개구리.
자기가 하는 만큼 잃을 수 있는 곳이 농촌이라며 새 상품까지 내놓으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 고향에서 그리는 이들의 꿈도 배지에서 자라는 표고처럼 단단하게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버섯을 좀 잘 키워내고 좀 지금 하고 있는 작목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젊을 때 저희는 왔으니까 많이 알 거고 하니까 뭐 멘토도 되어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선도농가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앞서 농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 귀농한 청년 부부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한편 정부가 지역의 청년들을 잡아주겠다며 전통시장 곳곳에 조성하는 청년몰,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 아닌데다 한시적이었던 지자체의 지원마저 끝나면서 청년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12월) 부산국제시장이 문을 연 10구인 청년몰입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2월 청년몰 업체 12곳 모두 폐업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임대료가 끊기자마자 문을 닫은 겁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공간이 방치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미처 버리지 못한 집기류,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 뽀얀 먼지만 쌓여서 이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모습입니다. 점포주들은 당장 철거를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년몰 시설을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청년몰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이대로 철거할 경우 2억 원 가까운 환수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중구청은 혁신형 청년몰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번 1건구인 청년몰의 부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재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청년들만 사지에 내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청년몰은 모두 39곳, 점포수는 672개인데 이 중 178개, 26%가 문을 닫았습니다.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청년몰의 날개 없는 추락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만 청년몰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장기간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설계가 됐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간이나 지원금이 다 되면 떠나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그래서 청년몰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